안녕하세요, 홍승익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만일 기소가 되면, 그래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모든 증거 기록,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내용 그 일체에 대해서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기록을 일단은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거 기록을 확보를 해서 의뢰인한테 다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의뢰인과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번 피의자 신문조서, 그거는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3.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4번 CCTV, 5번 카톡, 6번 문자 메시지 등등의 증거 기록들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목격자의 진술조서입니다. 피해자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을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그 증거 기록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됩니다. 부동의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불러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해서 부동의를 하는 경우고요. 다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라는 취지로 해서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그러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검사가 피해자나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참고인은 우리는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참고인을 그 증거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참고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회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2회 공판기일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또는 참고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피고인한테 유리한 참고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참고인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역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검사도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에 반대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물어보지 않은, 수사기관에서 물어보지 아니한 내용으로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당신의 주장은 과거에 고소장 작성할 때 하고 지금 본법정에하고는 많이 상이한데 어떤 것이 진실이냐, 다른 사람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 접촉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목격자인 참고인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해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이 될 텐데요. 당신이 추행을 당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수치심이 들었고 불쾌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굉장히 좋은 대화네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네요. 그리고 어쩌면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취지로 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기타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게 되면 모든 증거조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때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다 또는 참고인, 목격자의 진술조서다, 이 진술조서 자체는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재판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 증거자료,
증인신문 조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과거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2년 7월달 이후에 발생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그 부분 말고 그냥 일반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다, 재판부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라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도 역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고 나서는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고요.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하고 재판은 종결되게 됩니다. 1호부터 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는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1심 자체가 종결이 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고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되게 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이 모두 다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만약에 검사와 피고인 둘 다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로써 사건은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서 나는 부인한 입장이 아니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재빨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재판부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엄격하게 죄를 물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서 그 신체 부위에 따라서 또는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해 본 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퉈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는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죄문도 좀 전달을 하고 합의를 좀 보게 해달라는 그런 의사소통 속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자칫 2차 피해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나 군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